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 안으로 모든 국민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젯밤 늦게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토요일인 오늘 아침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1인당 15만 원의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으로 토요일 아침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젯밤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바로 의결에 나선 겁니다. 제2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신속한 집행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천억 원 증액돼 31조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에 12조 2천억 원이 배정됐는데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만큼 즉각적인 소비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의결된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각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김 총리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소통, 속도, 성과 이 세 가지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국정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 지출의 90% 그러니까 대부분을 석 달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민생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번에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 쿠폰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동네 가게들을 살려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건데요. 지원금은 어떻게 받아서 어디에 쓸 수 있는 건지 김민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차와 2차 두 차례로 나눠 국민들에게 지급됩니다. 1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이 받는데 그 금액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 금액은 15만 원이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은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5만 원을 더 줍니다. 수도권은 최소 15만 원만 주지만 지방 취약계층은 최대 45만 원까지 줘서 빈곤층 소득 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자가 몰릴 걸로 보이는 첫 주엔 이렇게 몇 년에 태어났는지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에 맞춰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주소지인 광역시나 특별시 또는 시군 내에서 써야 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외국계 매장이 아닌 말 그대로 동네 가게,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치킨집이나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 소상공인을 운영하는 업종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쿠폰은 9월 말과 10월 말 신청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뺀 90% 국민에게 이번엔 똑같이 10만 원씩 줍니다. 1, 2차 쿠폰 모두 11월 30일까지 안 쓰면 자동 소멸됩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약 113만여 명이 7년 넘게 못 갚고 있는 빚 116조여 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텔레비전,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11개 가전제품을 살 때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사면 제품값의 10%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전 국민이 쿠폰을 받아서 동네에서 쓰는 만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치팀 이문현 기자와 함께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국무회의가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열렸어요. 네, 보통 국무회의는 화요일 날 열리는데요. 오늘은 휴일 아침에 국무위원들이 소집이 됐습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어젯밤 11시에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굳이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의결을 한 건 하루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정부도 호응을 해서 바로 브리핑을 열었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강조했던 것의 영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는 추경안이 어젯밤 아주 늦은 시간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여야 합의를 결국 이루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추경에 들어간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그땐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에 복원한 게 내로남불이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하지만 본회의 전 단계인 예결위에선 이 추경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는데 정작 이후엔 또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어요. 대통령실 특활비뿐만 아니라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까지 추경에 포함된 게 뒤늦게 당내에서 공유된 건데 지도부를 향한 성토가 나온 겁니다. 네, 새 정부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 특활비가 복원된 게 의아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요. 검찰 특활비 복원엔 이유가 없다라고 성토를 좀 했고 그러면서 의원총회가 길어졌고 본회의도 늦어졌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표결을 했고 그 결과는 재석 의원 182명 중 기권 11명, 반대 3명이었습니다. 특히 기권 11명 중 6명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대부분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었습니다. 네, 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인데 야당이 계속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사전 협의 없이 본회의를 좀 늦췄는데 국민의힘은요, 야당을 무시한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소비 쿠폰이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라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부산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오히려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을 부산에 보내줘라. 글을 올렸는데 온라인에선 나는 필요하다. 당신 혼자 받지 마라.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출석 후 2번이나 출석 날짜를 미뤘죠. 결국 특검이 오늘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었는데요. 집이 차로 5분 거리인데도 늦을 거라고 예고했다가 정작 특검이 나오라고 한 시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석 시간 조정은 안 된다는 특검의 통보에 최대 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며 지각을 예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예정된 시간보다 1분 늦은 오전 9시 1분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경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사후 개혁 선포는 관여 안 하셨습니까? 폐기는 왜 승인하셨나요? 윤 전 대통령은 첫 조사 뒤 일주일 만에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당초 1차 조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다시 나올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루 미뤄준 지난 1일도 불출석하자 특검은 오늘 조사받으라고 통보하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출석 당시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가 현관으로 들어갔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늦을 거라고 해놓고 오늘 제 시간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에 밀리지 않겠다며 기싸움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얻어낸 건 없는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부터 추궁했습니다. 지난주 조사를 거부하며 3시간 넘게 대기실에서 버텼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은 순조롭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정국, 조재철 두 부장검사가 신문을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교체를 요구했던 특검 파견경찰관 박창환 총경은 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아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 방해 혐의 수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사이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조사가 오늘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추가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그럼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정훈 기자, 오늘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일단 끝난 거죠? 네, 특검이 오후 6시 34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오전 9시 출석 이후 9시간 반가량 조사를 진행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조서를 열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오전에 모두 마쳤고요. 1시간의 점심 식사 이후 오후엔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한 조사로 넘어갔습니다. 국무회의 조사와 관련해 특검 측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무위원 전원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면서 앞서 출석한 이주호, 안덕근, 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에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오늘 조사를 전부 마무리하긴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오늘 심야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지난 1차 조사 때와 달리 오늘은 비교적 이른 시간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다시 부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출범한 다른 두 특검 소식도 궁금한데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삼부토건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먼저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소환 대상인 이은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어제 조사를 받았고요. 주말 동안 추가로 관련자를 소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오빠 김모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들에 대한 소환 시기도 조율할 걸로 전망됩니다. 또 순직해병 특검은 모레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검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엔 국무회의에 나갔다가 오후엔 경찰서로 향한 겁니다. 이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고발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아침 서울 대통령실에서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에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오후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적으로 쓴 것이 정말 그 100만 원이라도 있었다면 그게 공개가 되는 것이 염려가 돼서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았을 텐데. 또 과거의 일을 끄집어낸 이번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교체기가 되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서 이진숙을 손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을 고발한 지 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등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근무지는 대전이었지만 서울 자택 반경 5km 이내에서 결제한 건만 87건, 금액으로는 1,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의 한 식당을 12차례 찾았고 건당 12,000원 소액 결제한 내역도 있습니다. 대전 MBC에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는 제과점에서
약 10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해당 장소들에서 카드를 사용한 목적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카드 사용처를 3차례 압수수색한 경찰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후 늦게 출석한 만큼 내일까지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7월의 첫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경주는 한낮 기온이 37.3도까지 치솟았는데요. 경주 지역 관측 사상 7월 상순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무더위를 시원한 바다와 함께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전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옅은 갈색빛의 고운 모래밭이 1km 구간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청량한 하늘빛 바다가 바람에 출렁입니다.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금세 더위가 싹 비칩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처음 바다를 찾아 추억을 남기기도 합니다.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데요, 생각보다. 그리고 많이 안 깊어서 애기랑 놀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말고사를 끝낸 중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물장난을 치며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시험도 끝나고 해가지고 다 같이 단합할 겸 바다로 놀러 왔어요. 잠시만 서 있어도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를 정도지만 모래찜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덥지 않아요? 그냥 따뜻해서 좋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바다에서 노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7월 첫 주말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바다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 50여 곳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공식 개장합니다. 지난달 21일 부산 해운대,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다음 주면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여름을 맞이합니다. 전국 해수욕장별로 각종 해양 레저 스포츠와 갯벌 생물 잡기, 머드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공무원과 119 시민수상구조대 등 5천여 명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인명구조 활동을 벌인 물놀이 사고는 5천 건이 넘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대부분은 구명조끼 미착용, 수영 미숙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며 안전요원이 없는 곳 접근은 삼가고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해수욕장 소식과 함께 잠시 더위 좀 잊으셨나요? 그런데 올여름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시작됐는데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는 벌써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죠. 기후학자들은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장마와 여름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현이나 기후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에서 6월에 장마가 끝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남부지방 장마는 기상 관측 사상 두 번째로 일찍 끝났습니다. 그 자리를 기록적인 폭염이 뒤덮었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마를 밀어낸 폭염의 원인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입니다. 지난달 하순 관측된 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모습입니다. 예년 같으면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부근에 있어야 할 아열대 고기압이 제주도 남쪽까지 밀려왔습니다. 아열대 고기압의 확장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대는 태평양의 섬처럼 보이던 고기압이 2010년대와 2020년대는 마치 열풍선이 부풀듯 덩치를 키우며 동아시아로 다가옵니다. 열풍선에 열기를 불어넣는 건 갈수록 뜨거워지는 기온과 바닷물 온도입니다. 해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점점 더 북상하는 그런 경향성이 감지되었거든요. 최근 한 20-30년 동안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후학자들은 또 다른 원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도 부근 대서양 동쪽이 차갑게 식는 이른바 대서양 니냐 현상입니다.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남미 브라질 부근까지 바다가 식어 온통 파랗게 보입니다.
대서양 수온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대기 흐름을 더 격하게 뒤흔들어 멀리 북태평양 고기압 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대서양 니냐 현상이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점점점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의 어떤 순환을 강제력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후학자들은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장마와 여름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합니다. 전통적인 장마 패턴은 거의 사라졌다.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비정상적인 장마 자체가 정상화된 강수라든지 어떤 기온, 이런 변동성의 폭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다 예상치 못한 폭우로 돌변하는 복합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오늘 창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에서는 폭염 속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8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사건 사고 원석진 기자입니다. 미용실에 출입금지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핏자국이 묻은 바닥에는 수건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건 20대 아들이었습니다. 미용실 손님 2명도 다쳤습니다. 어머니는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아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와 약물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파란색 화물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다른 화물차 진칸에서는 옥수수 알갱이들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옆으로 엎어졌네. 부딪혔나 보네, 두 개가. 오늘 오후 2시 반쯤 한 교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2대가 충돌했습니다. 직진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숨졌고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 기사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직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는 80대 여성이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가족의 신고로 소방이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로 얼굴과 가슴에 화상이 관찰됐고 체온은 40도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온열 질환에 따른 심정지인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에 방문했고 내일 위성락 안보실장까지 합류해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품목의 관세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섭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오는 7일 12개 나라의 상호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서명을 마쳤다면서도 어느 나라에 얼마의 관세를 부과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I signed some letters and they'll go out on Monday. But well, different amounts of money, different amounts of tariffs, and somewhat different statements.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관세 유예 만료 시점은 오는 8일. 지난 4월 우리나라 등 57개 경제 주체에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발표하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합의를 도출한 곳은 영국과 베트남뿐입니다.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은 없다고 엄포를 놨지만 새 관세율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돼 남은 3주 기간에도 협상이 가능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상을 위해 두 번째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매우 유동적이고 또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낙관적 그리고 또 비관적 가능성이 모두 다 열려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최대한 줄이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 등을 만나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반색하면서 응할 만한 호혜적인 제안을 하는 게 승부수로 꼽힙니다. 미국은 자동차와 농산물, 디지털 등의 비관세 장벽 완화와 함께 미국 내 투자 확대나 에너지 수출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측은 한미 간 제조업 윈윈 전략과 민간 품목을 제외한 규제 완화로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내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제반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혀 협상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오는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파주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전반기 막판 상승세를 탄 기아가 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롯데를 상대로 홈런쇼를 펼치면서 2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6월 월간 승률 1위를 차지하며 한때 8위까지 쳐졌던 순위를 어느새 반경기차 4위까지 끌어올린 기아. 오늘도 1회 초 유격수 박찬호의 진념의 수비로 한 번에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아내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회 말 기아의 공격. 선두타자 고종욱이 롯데 선발 박세웅의 초구를 잡아당겨 그대로 우측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기아의 홈런쇼는 멈출 줄을 몰랐는데요. 위스덤이 가볍게 밀어쳐 시즌 18호 솔로폴이 터뜨렸고 2회 말엔 김호령이 광주구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시즌 첫 홈런을 날렸습니다. 김호령은 5회 말루 홈런까지 터뜨렸는데요. 기아가 롯데를 꺾고 3연승을 거둔다면 LG의 경기 결과에 따라 단독 2위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김도영 등 주전 선수들의 줄 부상에도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이 발휘되는 걸까요? 프로당구에서 8개 대회 연속 우승을 기록한 김가영의 독주 체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라이벌이었던 캄보디아 스롱 피아비가 김가영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8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통산 최다 우승자 김가영. 9연속 우승으로 가는 준결승 길목에서 라이벌이었던 피아비를 만났는데요. 최근 3번의 맞대결은 모두 김가영이 이겼는데 오늘은 피아비의 샷도 만만치 않습니다. 1대1로 맞선 3세트 9대9 상황에서 김가영의 샷이 실패로 끝나면서 세트를 가져갈 기회를 놓치자 피아비가 마지막 11이닝에서 완벽한 끝내기 뱅크샷으로 3세트를 따냈습니다. 여기서 흐름이 완전히 넘어간 걸까요? 4세트는 피아비가 압도하는 모습이었고 마지막 샷으로 완승을 확정한 이후 고요하네요. 이번 시즌 아직 우승이 없는 피아비는 1년 5개월 만에 정상에 도전하게 됐고 당구 여제 김가영의 연속 우승은 8개 대회에서 마무리됐네요. 연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바닷가에서는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경주가 37.3도, 속초가 35도까지 오르면서 이 지역 관측사상 7월 상순 기준 역대 가장 더웠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서울 26도로 일주일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청주 27도, 강릉 29도, 대구도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이 33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오전과 밤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오전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안동 24도, 전주 2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 33도, 부산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갈수록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야당 국회의원이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비판하며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5만 원이 국회의원에겐 필요 없는 돈일 수 있지만 하루가 힘겨운 서민에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생계 늪에 빠진 이에게 던져진 마지막 동아줄일 수 있고 불 꺼진 가게 사장님에게 드리워진 한 줄기 빛일 수도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이 유난히 힘든 시간을 견뎌낸 우리 국민에게 다시 한번 달려갈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